아, 최 부장 진짜 이런 거 지가 하지 왜 나한테 시켜. 야, 진짜.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내가 언제가 진짜. 내가 진짜 이놈의 회사 진짜. 뉴스 떴네. 아, 바빠 죽겠는데 왜 이렇게 많이 와. 나도 공모주 청약 조져볼까? 하지만 언제나 조져지는 건 나였다. 안녕하세요. 사회다경제 에디터 수연, 에디터 승희입니다. 오늘 경제로운 슬기생활은 공모주 청약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사실 저희가 전에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승희님, 우리 이번에 공모주 청약 재도전할 거잖아요. 어때요? 이번에 성공할 자신 있나요? 네. 그래도 이번엔 수연님과 함께 치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전략까지 짜봤으니까 지난번처럼 빠르게 실패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이 공모주로 재미를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이번은 꼭 성공해보자고요. 네, 맞아요. 승희님 말처럼 SKIET는 중복 청약 제한 전 마지막 IPO 대여입니다. 한마디로 마지막 공모주 따상 획득 기회죠. 과거에 저희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실패하는 분들이 없도록 오늘은 공모주 청약 신청 시 주의할 점부터 중복 청약 성공을 위한 꿀팁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 경제로운 실기생활 공모주 청약편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가 도전할 SKIET의 청약 일정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이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뭘 준비해야 하는지도 제대로 알고 싶어요. 좋아요. 이번 SKIET 공모주 청약일은 4월 28일부터 29일까지고요. 총 공모주 식수는 2,139만 주이며 이 중 일반 청약자 배당 물량은 534만 7,500주에 달합니다. 와, 그래서 대여라고 했군요. 희망 공모가는 7만 8천 원에서 10만 5천 원 사이인데요. 여기서 실제 공모가가 정해지면 청약 접수할 때 해당 공모가의 절반을 청약 증거금으로 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중들의 관심이 큰 공모주의 경우 희망 공모가의 최대치가 공모가로 정해진다고 해요. 그러므로 10만 5천 원이 공모가라고 가정하면 우리는 청약 최소 신청 단위 10주의 청약 증거금인 52만 5천 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이번에 청약 주관사가 총 5개니까 여기 모두에서 접수한다고 가정하면 262만 5천 원이 필요하겠네요. 이번에 청약 주관사는 혹시 어디인가요? 청약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SK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 5 증권사에서 1주씩 다 받고 SKIET 상장했다고 쳐요. 여기서 상장 첫날 따상한다? 그러면 84만 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어요. 84만 원. 와, 따상하면 대박이네요. 근데 SKIET 대체 어떤 기업이길래 이렇게 사람들 관심이 몰리는 건가요? SKIET, 정식 명칭 SKIE 테크놀로지는요. 2019년에 SK이노베이션의 소재 사업 부문에서 물적 분할된 회사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4대 소재로 불리는 분리막 생산과 폴더블 스마트폰 등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을 주력 생산한다고 해요. 전기차 배터리 뭔가 듣기만 해도 전망이 좋을 것 같긴 한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네, 글로벌 분리막 수요가 갈수록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거든요. 지난해 전 세계 분리막 시장이 약 40억 제곱미터 정도였는데 2025년에는 158억 7,700만 제곱미터 수준까지 증가할 거로 예상된대요. 업계 전망처럼 SKIET의 최근 실적 역시 작년 매출액 4,693억 원, 영업이익 1,252억 원으로 고속 성장 중입니다. 게다가 이 회사가 사실상 중복 청약이 가능한 마지막 대형 기업이잖아요. 중복 청약이 앞으로 안 되죠? 근데 그게 언제부터 안 되는 거죠? 5월 20일부터요. 올 초부터 공모주 청약 배분 규정이 100% 비례배분제에서 비례배분 50%, 균등배분 50% 합산제로 바뀌면서 중복 청약 열풍이 불었잖아요. 이를 보다 못한 금융당국이 중복 청약을 제한하겠다고 나선 거죠. 아니 근데 올해 1월부터 바뀌었는데 벌써 바뀌네요?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제한을 걸었네요. 네, 참고로 1월에 추가 도입된 균등배분은 개인 배정 물량 50% 한도 내에서 최소한의 청약 증거금만 납입해도 모든 청약자에게 공평하게 주식을 배분해주는 방식이고요. 비례배분은 청약 증거금을 많이 낸 사람 순서로 주식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예전 비례배분제만 있었을 땐 돈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유리하고 중복 청약보다는 한 증권사에 몰빵하는 게 유리했겠죠?
아, 그렇겠네요. 그러면 반대로 균등배분제는 저희 같은 개미들이라도 여러 증권사에 한 발씩 걸쳐만 놓으면 공모주를 받을 확률이 생기는 거네요. 사람들이 증권계좌 만들려고 몰렸던 이유를 알겠어요. 이젠 중복 청약도 안 될 테니 이번에 한번 제대로 공모주 받고 수익 높여봐요. 저번처럼 진짜 실패는 안 돼. 주식 초보라면 사실 개설해 놓은 증권 계좌가 한두 개 정도겠죠? 근데 그 상태에서 공모주 청약을 위해 부랴부랴 계좌 개설하다 보면 난관에 부딪힙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공모주 청약에 성공하려면 일단 5개 증권사 전체에 청약 신청은 필수잖아요. 근데 그냥 계좌 개설하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직접 해보려 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단기간 다수 계좌 제도에 걸려요. 네, 20영업일 제한 메시지 제발 그만 떴으면 좋겠는데 여기저기서 자주 뜨니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이 제도는 2011년부터 금융감독원이 대포 통장을 통한 전자금융 사기를 막기 위해 도입한 건데요. 이게 법은 아니고 권고 정도다 보니까 증권사마다 규제하는 게 약간씩 달라요. 크게 3가지 분류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제한이 전혀 없어서 다른 곳에서 계좌를 개설했어도 20영업일 제한 없이 바로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반대로 얄짤없이 안 되는 곳이에요. 비대면 계좌와 창구를 방문해 직접 만드는 대면 계좌도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대면은 안 되지만 창구에 와서 대면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 1년간 공모주 청약을 주관한 주요 증권사 11곳을 이 분류에 맞게 조사해 봤는데요. 하나씩 말씀드려 보자면 일단 아무 제한 없는 증권사로는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 미래에셋증권은 고객센터에 물어봤을 땐 20영업일 동안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을 못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막상 직접 해보니 가입이 됐어요. 맞아요. 저도 안 될 줄 알았는데 돼서 놀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비대면 계좌는 제한이 있지만 대면 개설이 정상적으로 되는 곳은 보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 증권사가 해당됐습니다. 근데 여기 대신증권의 경우 20일 내 개설한 계좌가 1개뿐이라면 비대면 계좌 개설도 승인해 준다고 해요. 그리고 대다수 증권사들이 대면 계좌 개설할 때 증권사 지점 방문은 거의 다 가능한데 은행 연계 계좌 개설은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비대면이나 대면 둘 다 계좌 개설이 제한받는 곳으로 키움증권과 NH투자증권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증권사마다 계좌 개설 규정이 달라서 저희처럼 복수의 계좌를 단기간에 만들려면 전략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요. 가장 까다로운 곳부터 아무 제약 없는 곳 순서로 만드시면 됩니다. 지금 설명한 계좌 개설 전략대로 직접 해본 결과 SKIT 공모주 청약 증권사 중 가장 까다로운 제한을 두는 증권사는 SK증권과 NH투자증권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규제에서 자유로운 곳으로는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순이었습니다. SK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은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모두 제한이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20영업일이 안 지났으면 해당 증권사에서 계좌 개설이 불가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숨은 꿀팁이 하나 있는데요. NH투자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로 우회해서 20영업일 제한 없이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근데 숨은 함정이 있었어요. 이게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엥? 뭔데요? 제가 SK증권을 가입하고 나서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가입을 시도해보니까 역시나 저희 예상처럼 가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로 우회해 보려고 했는데 제가 카카오뱅크 계좌가 원래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입을 해보려 했더니 카카오뱅크마저 20영업일 제한이 있는 거 있죠? 에? 와, 그건 진짜 예상 못했는데요. 그니까요. 앞서 카카오뱅크 우회 개설은 이미 카카오뱅크 계좌가 있는 분들이나 20영업일 내에 다른 증권사에서 계좌 개설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능하니까 이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처럼 사용 중인 증권 계좌가 적은 분들은 아마 SKIT 공모주 청약을 위해 최소 한 번은 대면 계좌를 개설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SKIT 5개 증권사 계좌 모두 개설하는 방법 지금 종합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카카오뱅크가 가입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뱅크를 가입한 후 카카오뱅크를 통해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가입하시고 미래에셋, 삼성증권 순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을 마치고요. SK증권은 직접 지점을 방문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존 카카오뱅크 계좌가 있으신 분이라면 SK증권 비대면 계좌 개설 후
카카오뱅크로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가입하고 미래에셋과 삼성증권을 뒤이어 가입해도 되겠네요. 대면으로 직접 계좌 개설하러 갈 시간이 정말 없다면 저처럼 부득이하게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카카오뱅크 가입을 못해서 SK증권, 미래에셋, 삼성증권 이렇게 3개만 가입했거든요. 반대로 만약 모든 계좌를 직접 증권사에 방문해서 만들고 싶으시다면 일단 먼저 NH투자증권부터 만드셔야 됩니다. NH투자증권은 대면 계좌 개설에도 제한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 나머지 4개 증권사의 경우 대면 계좌 개설은 제한이 없으니까 편한 순서대로 만드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당일에 가입한 계좌로 청약 신청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지난번에 수연님이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 때 신청을 못했잖아요. 그죠? 네, 여기도 NH투자증권 나무 계좌였습니다. 여하튼 이 점 역시 기억하셔서 계좌는 미리미리 만들어두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5개의 증권사에서 청약을 주관하지만 증권사마다 배정 물량이 다르므로 배정 물량이 많은 곳에서 할수록 유리할 겁니다. 그러나 언제 어떤 변수가 작용할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점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저희가 조사한 청약 수수료 적립표 공유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온라인에서는 수수료 면제되는 곳이 많은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모주 청약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SK IT 공모주 청약 주관사들 위주로 계좌 개설 순서를 알아봤지만 사실 한 달에 IPO가 적게는 5건에서 많게는 10건 정도로 진행됩니다. 오늘 알아본 것처럼 계좌 개설 규정이 까다로운 곳부터 널널한 곳 순서로 만드는 요령을 잘 알고 계시면 추후 다른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때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네. 5월 20일부터 복수 청약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여러 회사의 IPO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럴 때도 이런 계좌 개설 팁을 알고 있으면 놓치는 거 없이 모두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번은 복수 청약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오늘 말한 팁들 유의해서 꼭 청약 성공해봐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경제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내일도 부자 되세요.